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이면 또 우리 명절 잔소리 다들 들으실 텐데 항상 명절 때 잔소리 듣는 얘기 중에 하나죠.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니? 라는 질문을 듣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언제 국수 먹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중국도 역시 그런 질문의 형태가 있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 중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 썼던 말처럼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라는 질문은요 중국에서 你什么时候给我洗糖?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제가 방금 쓴 표현이 시탕이라고 하는데 이 시탕이 결혼 사탕을 뜻해요. 그래서 중국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 결혼 축하 사탕이라고 해서 각 테이블마다 사탕이 조금씩 있는 결혼식도 있고 친구들한테 우리나라는 청첩장 모임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탕을 이렇게 사탕 줄게 나 뭐 이런 소식을 전하면 나 결혼해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런 표현 시탕이 있고요. 또 그런 결혼 축하 선물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결혼술이라고 해서 시지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결혼 담배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시옌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가 결혼식 때 꼭 필수다, 필요는 아니고요. 그 신랑 신부에 따라서 어떤 커플은 그냥 결혼 사탕만 준비하기도 하고 결혼 술을 권하기도 하고 결혼 그 담배를 권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 담배는요 그냥 담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쁠 희자가 2개 들어간 한자가 새겨진 담배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혼식 와주신 분들한테 답례 선물로 이렇게 담배를 건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를 이제 쓰게 된 그 유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 담배 연기와 함께 이 두 사람의 뭐 기쁨과 행복과 축복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 담배를 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그 신혼여행 갈 때 웨딩카 이런 거 하죠. 근데 중국은 신혼여행을 갈 때 쓰는 게 웨딩카가 아니라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랑 그 근처 친한 친척들 또는 하객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걸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차를 웨딩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시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웨딩카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혼을 하는 사람의 뭐 능력적인 부분이나 결혼식의 규모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즘은 워낙 스몰 웨딩이라는 말도 많이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숫자 8, 빠라는 단어가 재, 부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좀 능력이 된다 하면은 그 웨딩카를 보통 8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 8이 부나 재,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결혼식 시간 역시 이 숫자 8에 맞춰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오전 10시 58분, 11시 58분에 우리 결혼식 해요. 또 그리고 예전에 중국 결혼식은 워낙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초혼일 경우에는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재혼이나 황혼일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두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우리는 저녁대식을 옮기자 하면은 저녁대식을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숫자 8을 워낙에 좋아하는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그 전에 그 결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면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파티나 결혼식은 성대하고 크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성대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웨딩 플래너가 존재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결혼식 회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훈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웨딩 플래너는 그 결혼식 전부터 뭐 웨딩 촬영 뭐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도와주는 반면에 중국에 있는 이 훈칭이라는 웨딩 플래너 같은 이 회사를 쓰게 되면은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는 결혼식 당일에만 해당되는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결혼식장
그리고 결혼식장의 무대 장치, 뭐 음향 이런 것들. 그래서 그날 당일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데 그날 당일에 딱 도와주는 것 치고는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최소 정말 간소 최소 비용이 중국 돈으로 1만 위안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을 최소로 지불을 하고 이제 나는 더 크게 할 거야, 성대하게 할 거야 하면 이제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칭이라는 웨딩 플래너 회사를 이용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나라 역시 요즘 스몰 웨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도 스몰 웨딩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요. 이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를 루어훈이라고 하거든요. 이 루어훈이라는 단어가 좀 벌거벗겨진 결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 자체는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간소하게 결혼한 듯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2011년에 루어훈 시다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서 그 스몰 웨딩이라는 게 조금 더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결혼 생활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육아 이런 것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혼식을 간소화하고 이제 우리 생활부터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어훈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처럼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결혼식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부부로서 인정만 받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조금 나이가 더 어릴 때는 막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크고 화려하고 어디서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냥 신나고 축하만 받고 이렇게 정말 축하해줄 사람들 딱 그 적은 규모로도 충분히 두 사람의 가치관만 맞다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역시 이런 두 가지 결혼식 문화가 존재를 하면서 이 결혼식 두 가지 문화가 중국의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루어훈 스몰 웨딩이라는 거 자체가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고도 두 사람이 그 부부라는 것만 인정을 받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요. 결혼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죠. 근데 중국은 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져요. 일단 첫 번째는 각자 일자리 또는 회사에 그 결혼 사실을 밝히고 이혼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건강검진, 그 건강 확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서 결혼 신고를 우리 이제 결혼해요 라고 신고를 하면은 결혼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요. 그거를 지혼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뭘 주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제출하고 끝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중국은 그 결혼증명서라는 걸 이렇게 아예 빨간색이 이렇게 된 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이 결혼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두 사람이 나라에서 부부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어떤 나라의 보호를 받을 일이나 어떤 혜택을 받을 일이 있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혼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든 스몰 웨딩으로 열리든 결혼식이 진행이 되겠죠. 이럴 때 축의금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을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흰 봉투에 축의금을 하는데 중국은 절대 흰 봉투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 이 흰 봉투는 죽음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죽음을 뜻하면 안 되니까 꼭 축하하는 자리엔 여러분 그 빨간색 봉투 홍바오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홍바오에 이제 축의금을 넣을 건데 축의금은 짝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숫자가 6 아니면 8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축의금이 666위안 또는 888위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굳이 꼭 이 세 자리를 다 맞출 필요는 없고요. 100자리는 바뀌고 뒤에 있는 두 자리를 같은 숫자로 맞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566위안
아니면은 뭐 588위안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중국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더 센스 있는 하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서 오늘 이렇게 중국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하시거나 중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곧 추석이라 이제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실 텐데 참 주변이 시끄럽다 보니까 요즘 뭐 이동하는 것도 많이들 자제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조심하는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우리 추석은 중국어로 쫑치우지에라고 해요. 그래서 추석 잘 보내세요 라는 인사는 쫑치우지에 콰일러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쫑치우지에 콰일러.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